꾼들에게는 전설처럼 전해져 오는 대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크기가 어마어마해서 마치 괴물 같다는 상상을 뛰어넘는 크기의 대물들. 오늘 그 괴물을 만나기 위해 한 사나이가 길을 나섭니다. 독종이라 불릴 만큼 끈질기게 대물을 쫓는다는 그의 뒤를 따라가 보지요. 가을이 완연히 느껴지는 하늘 아래 그 하늘을 담은 호수 충주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충주호를 마주한 오늘의 홀리피셔맨 박진형 씨. 대구 지역에서 오랫동안 붕어 대물 낚시를 즐겨오다 3년 전부터 민물장어의 손맛에 반해 장어 명당들을 찾아다니고 있죠. 담수량이 무려 27억 5천 톤에 달하는 충주호는 육지 속의 바다라 불려도 될 만큼 넓은 면적을 자랑합니다. 거대한 충주댐을 만나고 나자 마음이 바빠진 홀리피셔맨. 어디론가 분주하게 발길을 옮깁니다. 얼마 전 언론에 화제가 되었던 대물장어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이야, 이거 완전, 이야, 괴물이다, 괴물. 이야, 이게 이게 장어야, 괴물이야? 완전, 이거 아나콘다 다니고 뭔 장어가 아니라. 바로 이 녀석이군요. 입이 떡 벌어지게 큰 녀석을 만나자 연신 감탄이 터져 나옵니다. 이런 괴물 같은 장어를 직접 낚시로 낚았다는 화제의 주인공 최태인 씨. 홀리피셔맨의 감탄에 직접 꺼내 보이는데요. 사람 팔뚝만큼 굵은 데다 상자가 꽉 찰 만큼 길이도 대단해서 무시무시할 정도입니다. 길이는 1m 20이고 예, 예. 키로수는 3.3kg. 예. 이게 최하 한 30년 넘었을 거예요. 아, 예. 힘도 어찌나 좋은지 테니스 선수 출신으로 힘께나 쓴다는 홀리피셔맨도 제대로 들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런 괴물 장어를 어떻게 만났을까요? 평소 이 지역에서 장어 낚시 전문가로 통하는 최태인 씨가 8월 말 이곳 충주호에서 낚은 것인데요. 어지간한 어린아이의 키에 맞먹는 길이가 무려 1m가 넘는 데다 무게도 3.5kg으로 평균 1kg 내외인 충주호의 일반적인 장어 씨알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굉장히 쏠 것 같은데 고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조언해 주십시오. 약간 판판한 데가 있어. 낚시 채비에 대한 조언뿐 아니라 대물장어에 대한 열의를 보이는 홀리피셔맨을 위해 좋은 포인트를 알려주는군요. 숨은 비법이라 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은 홀리피셔맨. 자신감이 가득 차오르는데요. 이 기분 그대로 포인트를 향해 달려갑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한 대물장어. 그 엄청난 느낌에 홀리피셔맨의 투지도 함께 불타오르는군요. 도착한 곳은 충주시 동양면 호은리에 위치한 미라실 마을입니다. 경사 깊은 고래 자리 잡은 마을인데요. 이곳에서부터는 길이 끊겨 있어서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합니다. 드디어 충주호의 물살을 가르며 달립니다. 이제 어떤 이의 손도 타지 않은 충주호의 중심부를 향해 배에 오릅니다. 보트로 물길을 달린 지 약 30여 분. 본류대 근처에 마음에 드는 장어 포인트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서 대물 장어를 보여드릴 포인트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본류권에 바로 인접한 조그만한 돌로서 이 산세라든가 주변 여건으로서는 최상입니다. 조금 완만하고 잔자간이 많은 그런 포인트로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수몰나무가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수심하고 전체적인 물색이라든가 수온, 전체적인 상황은 아주 최상입니다. 지금 조금 돌아보고 그중 제일 걸림이
덜한 지역을 선택해서 오늘 대물 장어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탐색 끝에 마음에 드는 곳에 배를 대는데요. 이런 야,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군요. 여긴 참 포인트도 마음에 들고 다 좋은데 이게 쓰레기가 이래. 야, 장마 때문에 뭔 쓰레기가 이렇게 떠내려가. 이게 이 포인트를 다 이게 지저분하게 만들어 놨네. 아, 이게 다 서울 사람들 식수원으로서는 그런 물인데 이게 참. 가파른 직벽에 위치한 생자리인데다 장마에 쓸려온 나무며 쓰레기 더미들까지 있어 낚시 자리를 만드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밤을 꼬박 새야 하는 장어 낚시이니만큼 안전한 야영을 위해서는 지금 힘들더라도 든든한 발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텐트 안에 담요까지 깔고 나자 드디어 밤을 지새울 든든한 요새가 마련되었습니다. 야영할 자리가 마련되자 이제 채비 준비로 바쁘군요. 일단 낚싯대를 하나 던져서 물속 지형부터 꼼꼼하게 살핍니다. 수심이나 바닥 상황이 낚시의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이지요. 전체적인 지형을 탐색해 보니까 수심 같은 경우는 대충 8에서 12m권이고 보시다시피 왼쪽은 직벽 지형입니다. 이런 직벽 지형에서는 장어들이 먹이 활동을 하지만 이런 얕은 쪽으로 밤에서 나와서 연안 쪽으로 먹이 활동을 하는데 여기 지형 같은 경우는 좀 완만하고 바닥은 잔자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곳이 장어들이 먹이 활동을 이쪽으로 연안 쪽으로 나와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바닥도 깨끗하고 고기 걸었을 때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길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낚싯대를 설치하는데요. 대물 장어 낚시에서는 스피닝 리를 장착한 낚싯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밤에 입질을 볼 수 있도록 초리대 끝에 끝보기 낚시용 케미컬 라이트를 달아줍니다. 원줄은 모노필라멘트 5호, 목줄은 5합사, 그리고 버림봉돌 12호에 감성돔 7호 바늘을 달아 사용합니다. 힘들고 분주했던 준비가 끝나고 이제 밤을 기다립니다. 작은 손전등에 의지해서 케미컬 라이트를 달고 나자 허공에 10개의 불빛이 둥실 떠오릅니다. 이번에는 장어들을 유혹할 미끼를 달 차례죠. 오늘 사용하는 미끼는 장어들이 유독 좋아한다는 굵은 청지렁입니다. 미끼 꿰는 방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죽여서 완전히 관통시켜서 깊이 밀어끼는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 방법 제 같은 경우 살려서 얇게 이 빠른 입질을 받아낼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채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캐스팅 때 원투할 때 쓰는 게 이 물속에 잡으라든가 제가 판단하기 위해서 이 처음에 첫 번째는 거의 이런 식으로 미끼를 투척하고 두 번째에서는 그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깊이 넣어서 밀어넣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수심에 맞게 줄을 조절해 놓고 나면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죠. 반짝이는 케미컬 라이트가 유일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뭔 입질이 약하게 하지 않아? 놓친가? 잔뜩 긴장한 채 이어질 입질을 기다려보는데요. 쉽게 큰 입질로 이어지지 않는군요. 이윽고 찾아온 입질에 급히 챔질을 해올립니다. 그러나 받았습니다. 저런 지렁이가 반만 남아있군요. 아무래도 챔질이 급했던 모양입니다. 장어가 먹다가 바늘 물고 간 그런 상황입니다. 입이 큰 것들은 괜찮은데 야, 장어 낚시 확실히 이게 시끄럽고 빛에 민감하구나. 장어는 보통 꼬리부터 조금씩 먹어 들어오기 때문에 확실한 본신이 있을 때 챔질을 해야 허챔질을 피할 수 있죠. 게다가 불빛과 소음에도 워낙 민감해서 군들은
담뱃불도 가리고 필 정도라고 합니다. 좀 더 조심스러운 낚시가 필요할 듯합니다. 아까운 시간은 점점 흘러가는데 초리대에는 좀처럼 신호가 오지 않고 홀리피셔맨은 초조해집니다. 그런데 어느덧 달도 떠올라 버리고 기온은 점점 떨어져 갑니다. 아무래도 계곡이다 보니 밤 공기가 더 차게 느껴집니다. 이미 달이 떠버렸기 때문에 확률은 떨어지는 상황. 하지만 홀리피셔맨은 포기하지 않고 미끼를 갈고 대를 던져 넣습니다. 조준 발사. 그런데 갑작스럽게 흔들리는 초리대. 빠르게 릴을 감아들입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걸린 모양이군요. 하지만 움직임으로 보아 기대하던 대물장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역시 기대보다는 작은 씨알이군요. 이 황금색에 참 깨끗하고 이쁘다. 참 좋네. 잔씨알이긴 하지만 반가움은 대물 못지 않습니다. 다시 심기일전 채비를 정비하고 대를 던져 넣습니다. 무서운 거는 다 마찬가지지만 자기 마음속에 있는 무서움이라고 생각됩니다. 보름 전인가 한번 이렇게 혼자 낚시를 펼쳐놓고 케미를 달고 미끼 투척하고 있는데 건너편 쪽에서 이렇게 좀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새빨간 눈들이 등에 소름이 탁 끼치는 그런 상황이 되길래 그 아기 멧돼지들이 때로 약 한 10마리 가까이 되는데 그게 와서 이 물을 먹으러 내려온 것 같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그 멧돼지가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덤빈다 그런 얘기도 들은 적도 있고 해서 뭐 워낙 외지고 뭐 어떻게 도망갈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 뭐 참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오후 5시 다시 충주에 물살을 가르며 보트가 달립니다. 오늘 밤에는 지난밤 만나지 못한 대물장어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포인트로 향합니다. 오늘 밤 공략할 포인트는 본류대를 사이에 두고 전날 낚시했던 포인트와 마주보는 자리로 보트로만 진입이 가능한 생자리 포인트입니다. 어제 골자리 초입에서의 낚시와 달리 오늘은 골자리의 좀 더 안쪽 지점에 적당한 곳에 보트를 대고 자리를 잡습니다. 해지기 전에 분주하게 자리를 정리합니다. A few moments later. 하지만 어김없이 어두움은 다가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채비가 이제 준비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 대물 장어를 만나기 위해서 이 전체적으로 좀 강한 채비에 이 대상어가 뭐 작은 씨알의 장어가 아닌 대물 장어를 만나기 위한 채비를 선택을 했고 뭐 기후 조건이나 포인트는 마음에 듭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꼭 대물 장어를 만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수심을 맞춰 채비를 고정시키고 나면 이제부터는 케미컬 라이트만 바라보며 기다리는 일뿐입니다. 야, 이제 약간 다 뚫렸네. 이제 물리기만 기다리면 되네. 아, 이때 그의 노력에 답하듯 작은 입질이 보입니다. 정중앙에 위치한 데가 고개를 끄덕끄덕 숙입니다. 몇 번의 입질을 보다 챔질을 해올리는데요. 과연 제대로 장어의 입질이 들어온 것일까요? 짜자잔. 그러나 올라오는 녀석은 강준치. 이게 준치입니다. 장어낚시 최대 방해꾼으로 불리는 녀석 중 하나입니다. 작은 줄 알았습니다.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이야, 혹시 잔챙이 작은가 했는데 준치입니다. 지금 수심을 근 한 30m 가까이에서 나온 놈입니다.
이쁘네. 때가 편성된 정중하게 물속고를 타고 먹이 활동을 하다 나온 모양입니다. 반갑지 않은 손님이지만 그래도 생명이 있는 녀석, 얌체처럼 쌩하니 사라지는 잘 가라 준치야. 서서히 달이 떠오릅니다. 다행히 오늘은 구름이 달빛을 좀 가려주는군요. 마침내 챔질을 해올립니다. 이번엔 뭔가 다릅니다. 추리대가 사정없이 흔들리고 휘임새도 대단합니다. 굴러떨어진 돌에 그냥 떨어지진 않을까 조마조마해지는 순간입니다. 언뜻 보기에도 굵기나 길이가 엄청난 것이 지금까지 버티며 기다린 보람을 느끼게 해줄 만한 녀석입니다. 진행시켜. 잡아. 물가에 가까이 와서도 한참을 버티는 녀석을 힘겹게 끌어내려는 순간 불 굽지 마. 녀석은 마지막으로 거세게 저항합니다. 앉아. 잡아. 워낙 강력한 힘으로 버티는 팔 힘 좋은 홀리 피셔맨도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대물장어를 제압해 나간다. 독종이란 그의 별명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조심스럽게 살림망을 펼치고 유연히 빠져가는 장어를 신속하게 담습니다. 드디어 성공입니다. 이겼습니다. 잘했어. 대물장어와의 숨가쁜 싸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나오는 것은 거친 성과 감탄사뿐입니다. 이야, 굉장합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크기는 약 90cm, 무게는 2kg급의 장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장어의 힘이 바로 무모했던 이 도전의 해답이 되었습니다. 여름 낚시의 전형으로만 여겨졌던 장어 낚시. 하지만 가을의 초입 충주호에서 홀리 피셔맨은 괴물 같은 장어를 만났습니다.